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아주 그냥 핑크핑크하네. 오늘따라 또 옷 얘기를 하시네. 저 또 주황주황. 지금 가을이잖아요, 이제. 네? 가을이잖아요. 주황주황. 네, 좋습니다. 색깔은 맞습니다, 서로. 이게 주황인가? 약간 핑크 계열인가? 주황이죠? 헷갈리네요 오늘 아침에. 헷갈려요. 아 요새 이 컬러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네, 헷갈려요, 진짜 헷갈려요. 그쵸? 그냥 뭐 파스텔로 봐야 되나? 파스텔 계통으로. 그러니까 이걸 뭐 이게 살구색. 살구색이지. 진짜 뭐 살구네 살구. 갑자기 뭐 번쩍 뭐 살구. 살구색이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맞아.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 아주 그냥 핑크 살구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오늘의 주제가 나라의 그 느낌. 비슷한 것 같아. 요런 색깔의 나라지 사실은. 느낌이 뭔가. 그리고 예. 드라큘라의 나라. 드라큘라의 나라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바로 이 루마니아가 바로 얼마 전이죠. 이 155mm 자주포 도입 사업 입찰 접수를 마감을 했습니다. 뭐 대외적으로 이제 완전 공식화 시킨 거죠. 그 동안에 유튜버들의 세상에서 떠들던 얘기가 아니면 SNS에서 떠들던 얘기가 완전 공식화돼서 일반 기사로 나왔죠. 나왔죠. 확실시하며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나온 거죠. 예, 여기 경쟁 대상국들이 어디죠? 뭐라죠 뭐 그놈이 나오지 또 그놈. 영국, 독일. 독일의 그 뭐 KMW, 뭐 마파 두부밥이지 뭐지. 크라우스 마파이 베크만. 여기에 PZH 2000이고. 그걸 또 들고 나온 거죠. 뭐. 그리고 영국의 아처 아니겠어요? 아처 BAE 시스템즈의 아처. 차륜형 자주포죠? 네, 스웨덴 버퍼사를 이제 BAE 시스템즈 다 통합해서 이제 하나의 한 개 뭐 회사로 이제 통합이 됐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K9 썬더 이 자주포가 입찰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네네. 지금 이제 소위 돈으로 따지면 시세 네네. 이 분위기는 궤도형이잖아요. 궤도형. 궤도형이죠. 네. 지금. 뭐 산악지대든지 일반 뭐 평지든지 궤도형이 일단 딱 표준이기 때문에 다시 독일과 또 한판 승부를 또 내고. 또 독일하고 붙는구나. PZH 2000.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결정되는 그 요소. 네네. 이제 그들이 루마니아에서 이제 결정해줄 때 뭐가 핵심 사항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 선정 기준이 보니까 이 기술 점수가 70% 그리고 이 가격 요소가 30%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술 점수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제 성능을 요구 성능이겠죠. 그렇죠. 네, 요구 성능을 네네. 이제 그러면서 또 면허 생산할 경우 얼마큼 줄 수 있느냐. 네. 그걸 이제 항목별로 나눠서 통합 이름이 기술 점수 70%가 네, 맞습니다. 되겠죠. 그럼 가격 요소는 말 그대로 가격이고 얼마큼 싸게 줄 수 있나. 네. 서로 경쟁을 시켜서. 또 될 것 같은데 이 가성비 하면은 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에 영국에서 열렸던 DSEI 방산 전시회죠. 영국 런던의 외곽에서 이제 열리는 거기서 이제 K9A2의 그 시제품. 그렇죠. 나왔죠. 시제품이 이제 공개가 됐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었고, 그러면 이제 이게 K9A2는 무인화에 뭐 근접하는 자주포이기 때문에. 네. 이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에서도 이제 그 PZH 2000을 얼마큼 또 개량해서 가져오겠느냐. 네. 근데 이게 개량력을 하다 보면 또 이제 가격 요소에서 뭐 서로 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점수에서는 뭐 올라가는 면이 있는데 또 여기는 또 그게 포함되어 있죠. 면허 생산 관련 기술 이전. 그렇죠. 그래서 뭐 상당히 뭐 당분간은 좀 복잡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예. 이 K9 하면은 아무리 독일이 경쟁 상대라고 해도 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9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달성한 이 베스트셀러 네. K9 자주포 썬더. 뭐 서방 측의 사실상 표준 자주포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완전하죠. 이 정도면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미인데. 아니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잘 뭐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상한 소리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품질 면에서도 검증이 됐고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다. 대량 생산 체제를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가격의 어떤 유연성 좀 인하할 요소가 이제 많은데 문제는 네. 이 폴란드나 지금 이 도입 그 이제 하고 있거나 도입을 예정한 나라들이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 그거를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기본 사항이잖아. 네네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가격의 요소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변수가 좀 있죠. 흥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얼마큼 맞출 수 있는지. 여기서 그냥 만들어서 가면은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딱 가격을 확정짓고 협상해서 결정해서 네. 딱
제시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덧붙여서 깎아 내려갈 수 있는데 현지 공장 설립해야 된다. 뭐 기술은 어디까지 뭐 컴포넌트를 어디까지 여기 한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뭘 보내라. 네네. 그런 거 조달 문제 복잡해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맞습니다. 계산기로 많이 두들겨 보고 또 제시했다가 다시 또 왔다가 두들겨 보고 이 협상 기간. 그럼 뭐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뭐 금방 갈 것 같아요. 올해는 안 되죠. 예, 올해는 금방 가서 내년 초반이나 좀 뭐 기존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걸 공식화 루마니아의 당국에서 공식화 시킨 거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루마니아는 점 찍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우리 거고 돈 문제로 따지면 가격, 네네. 가성비로 따지면 네네. 성능하고. 네. 근데 또 유럽에서 자기들 그 입지, 나토나 EU에서 있던 뭐 여러 가지 입지, 정치죠. 네, 정치 외교적인 걸 따져보면 또 네. 상당히 또 걸리적거리는 게 독일이고. 근데 바로 그것을 돌파했던 나라가 바로 폴란드 아닙니까? 폴란드로 맞아 양쪽으로 침공을 당해가지고 그 전통 그 역사의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또 워낙에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제가- 결정을 빨리 했는데 근데 정치 외교적인 거 이제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네네. 2차 대전 때 보십시오. 루마니아가 어땠나? 루마니아는 거의 독일에 한 패거리 나타나 없었죠. 폴란드하고 다릅니다. 드라큘라. 드라큘은 더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니까 드라큘라 하면 이 동물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늑대? 박쥐 아닙니까? 박쥐. 날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박쥐. 난 늑대로 생각했어. 배트맨. 루마니아가 조금 그런 역할을 좀 하기도 했죠. 그래서 루마니아는 좀 변수가 음. 방산이 또 폴란드하고 또 색깔이 달랐기 때문에 네. 냉전 시절 때 이제 80년대 기준으로 하면은 또 색깔이 달라요. 한편은 또 영국하고도 협조도 했었고 프랑스하고도 관계가 있었고 그 냉전 시절 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독일을 바로 이제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조건을 우선시하고 어떤 그 명분을 내세울지 저는 좀 그래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좀 긴장을 하고서 폴란드 됐다고 해서 바로 뭐 루마니아도 할 것이다, 뭐 자동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이게 그 폴란드가 있고 노르웨이 그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폴란드와 노르웨이 그 중간선에 있는 색깔이 중간에 있는 게 루마니아가 되지 않을까. 참 이게 더 예상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노르웨이 꼴이 날 수도 있다. 아니 뭐 그런 양쪽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죠 루마니아가. 뭐 모든 그 종합적으로 보면은 상황을. 그렇군요. 그래서 제 얘기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잘 주시해서 최대한 업체는 또 열심히 또 협상에 임하고 조건을 최대한 맞춰서 이게 금방 결정 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내년 초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루마니아가 이웃 나라인 이 폴란드를 완벽한 자국의 롤 모델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그냥 지도 펼쳐놓고 보면은 아니면 그 저 핸드폰, 스마트폰 이렇게 띄우면은 네네. 국경선 맞대고 있는 걸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이나 이 러시아 지역에 어느 정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방벽 책임져야 돼, 막아줘야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루마니아라고 얘기했잖아요. 항상. 네네네네. 거기 딱 내려오잖아 폴란드에서.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이게 참 관심이 이 무기 체계 관심이 그동안 없었는데 급하지. 똑같이. 맞아요. 왜 급하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곡물 수출 항구로 사용되는 이 다뉴브강 이 항만을 지금도 이 집중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좀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로 이 지역이 이 루마니아와 이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 전쟁의 불똥이 튀기 때문에 루마니아도 이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지금 공군력, 해군력, 지상 전력 다 전부 지금 막 돈을 막 그냥 때려 받고 있죠, 그냥. 예. 좀 놀랄 정도로 네네네. 막 품목이 다 등장해. 네. 골고루 육해공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거 산다 하루가 다르게.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루마니아예요. 루마니아 지금 해군력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접하고 있는 나라 루마니아가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도 해군 뭐 수상 전투함을 더 보강한다 얘기 나올 거예요. 지금도 뭐 기본 발전했는데 여태까지 뭐 루마니아 해군이 지금 영국에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한 뭐 옛날 구형 뭐 프리기트 호위함을 주고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자주포나 전차 얘기 다음에 또 루마니아의 해군력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망을 하면서 우리 국내 방산업체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뭐 지상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예, K9 자주포.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만간 또 몇 달 있으면 또 우리 또 발빠른 유튜버들께서 네네. 아마 전할 것 같아요. 해군력의 루마니아 해군력이 또 바뀐다. 그러니까요. 현재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 세계의 국방비 지출액을 한번 살펴봤더니 무려 3천조
3,000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은 여전히 유럽 지역하고 동남아시아. 그렇죠. 일단은 이 3,000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한 게 바로 이제 러시아 이 주변국들인데요. 그다음에 중국 주변국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프랑스의 방산 전문 매체 이 메타 디펜스가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의 방산 업체는 가성비 높은 무기를 생산하며 무엇보다 수입국의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에 있어 어느 유럽 방산 기업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며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의 길을 따르려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사실상 뭐 규모로 따지면은 네네. 그 루마니아 군에서 이제 도입을 하려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 중에서 지금 K9 자주포 이제 뭐 경쟁 입찰 들어갔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규모로 따지면 폴란드 군의 최소 한 3분의 1 정도를 완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3분의 1. 네, 최소 3분의 1. 그 폴란드 군이 발주한 거에 비교해서 3분의 1 정도는. 근데 뭐 루마니아 군의 또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루마니아 군이 이제 결심한 것도 되게 어렵게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 영국 BAE 시스템즈는 안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독일 PGH 2000과 이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일단 K9 자주포에 한 표 던졌습니다. 아니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하죠. 근데 이제 또 독일이 네네. 어떤 또 수작을 필요합니까? 일단 지금 호주에서도 이 장갑차 레드백에 밀렸기 때문에 지금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냥 또 뭐 얘기를 했다가 협상 조건은 이제 발주되기 전에 결정되기 전에 또 협상 조건 좋은 걸 내밀었다가 지들이 떨어지니까 애따 하고 집어 던져버리더라고. 야 됐어 안 해. 그게 무슨 일이죠? 박스를 이제 박서 호주 공장에서 예. 현지 생산해서 그거를 한 거를 이제 가져가겠다 했는데 그렇죠. 이게 레드백한테 치니까 야 됐어 안 해. 씨. 안 해. 그것도 발표를 했죠. 현지 생산이고 지랄이고 없어. 뭐 이런 건가? 없어. 집어쳐. 이렇게 돼버렸지. 얘네들 성격 더럽네. 독일 애들 뭐 유명하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인데 뭐 이것도 본의 아니게 또 나라를 또 우리가 또 욕을 하게 됐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이 루마니아 입찰에 이 카드를 던졌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예, 며칠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건 국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K9 자주포가 선점이 되기를. 뭐 사실 뭐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죠. 뭐 루마니아까지 잘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그 다음 나라를 어디를 잘해서 구워 먹어야 되는지 그게 걱정이지 지금. 아무튼 이 루마니아가 지난 7월만 해도 이 K2 전차도 산다. 예, 도입을 하겠다. 상당한 국뽕이 이제 흘러 들어왔죠. 예, 그래서 뭐 당시만 해도 지금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54대를 구매를 했죠. 그 이제 가는 길이 지금까지는 폴란드의 사례하고 좀 비슷하게 네네.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앞으로 250대를 추가 도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전에 네.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루마니아 육군의 어떤 전차 소요량이 300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분할해서 그 좋고 진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주 하이급이고 뭔가 급히 받을 수 있는 거 지금 보관 물량을 뭐 빨리 이렇게 닦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계통이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새로 신규 생산해서 자기네 자국 내 공장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이렇게 컴포넌트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 이제 K2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 2A7 아니고 2A8. 근데 전차 분야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지금 유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주포는 그냥 뭐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네네네. 좀 장난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자주포는. 전차는 흡연차가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이 K2 전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한국의 K2 전차를 구매했습니다. K2 전차는 다른 전차들에 비해 매우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우리의 지형과 지리적 조건 그리고 폴란드와 유럽 지역의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전차입니다. K2 전차는 훨씬 더 효율적인 사격 지원과 표적 추적 및 전장에서의 승패 그리고 적을 물리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훌륭한 전차입니다. 네. 폴란드는 한국과 함께 전차 공동 생산이 폴란드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나토 내 다른 국가에서도 제공하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서 속이 타니까 레오파르트 3 하면서 나왔잖아요.
아 신형전차. 예, 영국은 또 작년에 뭐 챌린저 3 얘기해 놓고 그러니까 숫자만 지금 불려놓고 지금 발표하기 바쁘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로드맵을 가져갈지 가격은 얼마일지 이런 얘기는 없이. 그래서 당분간은 흑표전차가 상당히 좀 가성비가 높고 빨리 획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분류가 되고 있죠. 예.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루마니아에서 K9 자주포보다 이 K2 전차 도입을 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무슨 얘기냐면 전차 자주포 사업들을 동시에 벌리면서 한쪽에 몰빵을 할까 아니면 하나씩 나눠줄까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아. 정치 외교적으로 네네. 다 양쪽 다 이렇게 골고루 외교 관계가 있으니까 그 양국 간의 관계들이 다 있으니까 한쪽에 몰빵을 폴란드처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이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전차는 비용 대 효과 면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께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근데 또 자주포는 또 이게 저는 저쪽 애들이 또 PZH 이게 비싸다고 하는데 세계 뭐 넘버원의 자주포라는 또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고.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주포는 좀 몇 달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다 된 것처럼 밥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하기 아직 이르다. 그리고 이제 소위 입찰 제안서를 받은 지가 불과 며칠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하반기 소위 11월, 12월까지 하면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뭐 유력하다 아니면은 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일단은 이 폴란드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루마니아 아닙니까? 예. 지금 K2 전차뿐만 아니라 이 K9 자주포의 역할들, 어떤 주행 테스트부터 사격 실험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텐데 거기서 딱 가서 분명히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K9 자주포가. 예. 그래서 이제 버전도 뭐 A1 좀 가격이 좀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A1 버전이냐 아니면 무인화 쪽으로 하는 이제 개발을 해서 그 생산을 해야 되는 K9 A2. A2 버전이냐 그거에 따라서 또 가격이 제시하는 가격이 또 틀려지고 아니면 아예 그냥 루마니아 뭐 예를 들어 옛날처럼 뭐 RO 버전 스펠링 RO 버전으로 네네네. K2 RO 버전으로 따로 RO 버전으로 따로 만들어줄지 그런 면에서는 이제 협상의 여지가 상당히 시간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향후 6개월 동안은 이제 상당히 업체가 뒤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전에 폴란드의 이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폴란드는 한국과 함께 전차 공동 생산이 폴란드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나토,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다른 국가에도 제공되길 바란다. 이 말은 이 폴란드 내에서 K9 자주포 그리고 K2 전차 이 생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루마니아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그 K2 전차, K9 자주포가 거기서 루마니아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그러니까 PL 버전이 직접 줄 수가 없고 네. 그 안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폴란드에 공장을 차리고 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RO 버전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작전 요구 성능 그것도 지형이 좀 틀리니까 서로 맡고 있는 지역 나토에서 최전방에 맡고 있는 지역에 작전 요구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 공장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또 그것도 조율을 상당히 해야 돼요. 다 같이 모여서. 아, 그렇죠. 마치 지금 뭐 FA50이라든지 이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대한민국 무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함부로 수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협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미국에서 오케이 사인을 줘야만 서로 오케이를 해야만 이 수출도 진행할 수 있는 건데 뭐 폴란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루마니아건 어디건 내어줄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자주포는 지상무기 체계 전차나 자주포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주도를 하면서 네. 해당 그 폴란드 지금 공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국 보통 3국이 이제 모여야 되는 거죠. 이건 미국 이제 상관이 없고. 네네네. 근데 전투기로 올라가면 이제 미국이 꼭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거죠. 끼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지상무기 체계는 뭐 3개국이 루마니아, 폴란드, 대한민국이 모여서 하다 보면은 좀 더 시간을 또 필요로 하지 않을까. 좀 그래서 전망을 이제 6개월 이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회원국에도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아직은 좀 성급한. 뭐 립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뭐 차후에 미래에 벌어질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니 걔들 그들 간에 기존에 좀 레오파드 3 말씀드렸죠. 네네네. 그 전에 예상한 대로 스페인 모이잖아요. 스페인 이태리 애들 모여서 같이 하자고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주포도 똑같다고요. 자주포도 PZH 2000을 또 선망하는 나라가 있고 그 제품의 말을 따르는 그 국가의 어떤 외교 정책을 따르는 국방 정책을 같이 합심해가지고 아주 오랜 그 역사의 전통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독일 쪽과 가까운 그쪽 그룹 국가들이 있을 것이고 또 폴란드처럼 루마니아처럼 이쪽도 한국의 방산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국가들의 그룹들이 또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더 멀리 갈 필요 없이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 국방 외교의 흐름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무슨 주축국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대한민국에서는 잘 그 주축국에 대해서 나라별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걸 다 따져오면 답이 나와요. 네네네. 따져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흘러갈지 이 무기 사주고 같이 공동 개발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20세기에. 그것만 쭉 들여다보면은 아 얘들이 쉽지 않네, 어렵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최근 사례가 노르웨이였잖아요. 그랬죠. 물론 지나고 나서 아씨발 뭐 사기 당했네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건 지나갈 얘기고. 근데 처음에 이제 선정을 할 때 선정하고 나서는 이제 그 저기죠. 그 어떤 전통적인 관계, 기술적인 흐름, 그 뒤에 이제 뒤쪽에서 흐름이 있었어요. 뭐 스웨덴도 그렇고 2차 대전 때 뭐 다 있어요. 전투기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다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모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섣불리 뭐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총 31개국인데 이게 어느 나라들이 이 31개국이나 될까를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열거를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엎질러 보시죠. 네네. 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이게 또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틀리죠. 예, 나토 회원국 총 31개국인데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튀르키예, 라트비아, 루마니아, 라투아니아,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총 31개국입니다. 숨 넘어가네, 숨 넘어가. 많네요. 예, 숨 넘어가 일단은 다 엎질리니까. 예. 그럼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로 이제 이렇게 모이네요. 예, 모이네요. 동유럽적으로. 예. 제가 좀 순서를 좀 그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가입국 순서로 이렇게 나열을 하신 것 같아요. 가입국. 음. 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예. 여기서 이 대한민국에 K9 자주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작은 나라들은 대부분 지금 했죠. 그리고 가능성 있는 나라들 어디가 있을까요? 작은 나라 했고 그다음에 튀르키예는 이미 뭐 기술 이전 받아서 생산했고. 걔들은 뭐 지들이 알아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지금 나열하신 나라 순서가 네네. 그 어떤 방산 군사무기 제작의 강국들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하신 거지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또 후반 쪽으로 하면은 또 작은 나라들 네네. 뒤늦게 가입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네. 과연 루마니아 말고는 또 없네. 안 보이죠? 불가리아.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체코나 또 슬로바키아는 또 독일에 더 친하고. 네. 그러면은 또 양쪽에서 좀 오락가락 하는 나라가 불가리아네. 불가리아겠네. 예, 헝가리아는 또 뭐 친러 국가고 또 복잡해요. 헝가리 같은 경우도 네. 뭐 또 독일하고 친한 것도 있고 양다리 그런 나라고. 네. 그러다 보면 지금 다음 순서는 불가리아 되지 않겠어요? 불가리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기다려 보시죠. 불가리아도 바로 또 이렇게 방책을 세운 그 지도상의 그 나라의 하나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루마니아가 155mm 자주포 도입 사업 입찰 접수를 마감했다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소식. 대한민국 K9 자주포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예. 결론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거 벌써 팔린 거 아니다. 네,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늦추면 안 된다. 최종 그 계약 사인까지는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올해 안까지는 좀 결정이 나기는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내년 한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다시 이제 그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겨울. 이제 장기 노선 타게 됐죠. 그래서 뭐 지형이 또 다시 어떻게 된다 지금 뉴스가 나와요 오늘 뉴스에. 네. 그러면은 이 급한 거 막 이게 확전이 되고 막 싸움을 이제 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겨울에 검토를 좀 진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또 가지 않을까. 6개월. 지금이 이제 10월로 들어가니까 10, 11, 12, 1, 2, 3 거의 내년 3, 4월 정도에는 그러니까 가닥이 나오겠네요. 봄대 아마 또 그 흐름에 맞춰서 전황의 다급함에 맞춰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주 진지하게 이제 경쟁을 붙여서 지금 하반기에 겨울로 접어들기 때문에 상당한 심도 있는 검토로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루마니아의 입찰 경쟁을 나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독일의 PZH-2000 이것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호주에서는 한판 승부에서 이겼는데 이건 역시 내년 봄쯤에는 완벽하게 승기를 잡고 입찰에 당당히 선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저희 슈퍼소닉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